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찐중투 주요 코너로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1대1 토크 등이 있는데요. 중국 산업 종목 코너에서 지금까지 음식료 편, 헬스케어 편, 온라인 헬스케어 편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굴착기 편입니다. 굴착기나 콘크리트 트럭, 크레인, 도로기계 등 건설기계라 하면 왠지 전통 기계 산업이고 뭔가 새로운 이미지도 없고 전기차, 5G, 반도체, 헬스케어, 플랫폼 등 산업에 비해서는 뭔가 확 끌리지도 않고 아마 대체로 이런 느낌이 비교적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건설기계 산업은 지난 20-30년 동안 중국의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 부동산 건설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국산화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미래를 봤을 때 중국의 건설기계는 아직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는지 아직 투자 매력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기계 중 핵심 분야 중 하나인 굴착기를 통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중국의 굴착기 산업과 1등 주인 3일중공, 산이중공, 사니에 대해 어느 정도 마스터 해볼 테니까 지금부터 화면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중국어로 된 그래프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면에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굴착기 보유량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 중 노란색이 미국, 회색 일본, 젓갈색이 중국이고 단위는 만대인데요. 보시면 2019년 기준 미국의 굴착기 보유량은 56.1만 대, 일본은 65만 대, 거기에 비해 중국은 152.6만 대로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거는 굴착기 전체 보유량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14억 인구로 나누면 보유량은 훨씬 줄어들죠. 좌측 그래프는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인당 굴착기 보유량을 표시한 건데 즉 100만 명당 대수. 보시면 일본은 5154대, 미국은 1707대인데 비해 중국은 1090대에 불과합니다. 우측 그래프는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국토 면적당 굴착기 보유량을 그린 건데요. 즉 1000평방미터당 굴착기 대수. 보시면 일본이 1720대, 중국이 158대, 미국이 60대인데요.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적죠. 굴착기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건설업 측면에서 보유량을 한번 볼까요? 좌측 그래프는 건설업 생산액 10억 달러당 굴착기 보유량을 표시한 건데 마찬가지로 노란색 미국, 회색 일본, 젓갈색이 중국입니다. 보시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일본이 훨씬 보유량이 많은 편이죠. 우측 그래프는 2019년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건설업 생산액 10억 달러당 굴착기 보유량을 표시한 건데요. 일본이 1329대, 중국이 422대고 미국이 337대, 마찬가지로 일본에 비해 중국의 격차가 좀 크죠. 중국 굴착기 기업의 매출은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에서 발생하는데요. 우선 국내 수요 측면에서 볼게요.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국내는 다 중국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 지역별 도시화율을 구분한 건데요. 초록색이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고 빨간색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선진국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이 92%, 영국 83%, 프랑스 80%, 미국 82%, 독일 77%인데요. 여기 중국을 보시면 노란색이니까 40에서 60%라고 나와 있죠. 도시화율이. 중국 통계국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1949년이 중국의 도시화율이 10%고요.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이 18%, 1982년 21%, 제가 태어난 82년이 21%였는데 80년대, 90년대 이렇게 20년 개혁개방한 후 2000년에 도시화율이 36%에 달했고 2011년에 처음으로 50%를 돌파했고요. 2019년에 60%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개혁개방 초기인 8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과정을 제가 쭉 겪어온 거네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쯤에 화장실에 샤워기를 처음 설치했고
고2인가 고3 때 아버지가 처음 차를 사셨고요. 컴퓨터랑 휴대폰이랑 mp3는 제가 대학 들어간 2000년에 처음 샀어요. 향후 중국 도시화율의 추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2030년 70%,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지금의 60%에서 30년 후의 80%까지 아직 도시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도시, 농촌 간의 지역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라서 도시화도 더 계속되겠지만 농촌 지역의 도시화, 농촌 지역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겠죠. 지난 10년간 중국이 신농촌 건설을 추진해 오면서 농촌 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개조 작업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는데요. 이는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 기계의 수요를 향상시켰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 인프라 건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이 2010년에 1.5조 위안에서 2018년에 5.7조 위안으로 늘었으니까 연평균 17.5%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촌 관련 전체 대출 잔액에서 인프라 관련 대출 잔액의 비중이 2010년에 13.3%에서 2018년에 17.4%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추이에서 농촌 인프라 건설 수요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죠. 농촌 쪽의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근데 농촌 지역 출신 많은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잖아요. 중국 14억 인구 중에 이런 인구가 지금 이미 3억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초래했는데 중국 1차 산업 즉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8년에 2.99억 명에서 2019년에 1.94억 명으로 줄었고요. 전체 취업 인구 중 농업 인구 비중은 2008년에 36.7%에서 2019년에 25.1%로 축소됐습니다. 농민들의 평균 월급은요, 2008년에 1,340위안에서 2019년 3,962위안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 국산 소형 굴착기의 가격은 최소 20% 이상 하락했는데 즉 기계화의 가성비가 크게 좋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농촌 노동력의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는 추세는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는 추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트랙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난 몇십 년간 중국 농촌 지역의 트랙터 보유량이 계속 늘면서 드디어 경작지 면적당 트랙터 보유량이 2012년에 거의 포화 상태에 달한 후 2014년부터 18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그 대신 굴착기 중 초소형 굴착기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용도가 다양하고 효율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향후 농촌 시장에서 기존 트랙터를 점차 대체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는 이런 침투율이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소형과 초소형 굴착기는 단가가 낮고 투자 회수기가 짧고 효율성이 높다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장 건설뿐만 아니라 제설, 운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건설 기계 중에 로더, 휠 로더가 있잖아요. 화면에 보시는 굴착기 중 소형과 초소형, 즉 13톤 이하급 굴착기는 로더와 기능과 적재량 면에서 비교적 유사하죠. 지정학적 구조나 건설 수요, 인구 밀도 등 면에서 비교적 유사하고 하지만 이미 성숙한 시장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 중국 시장에서 굴착기로 로더를 대체할 만한 여지가 비교적 크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좌측이 중국, 우측이 일본인데 일본 그래프에 젓갈색 막대가 굴착기 보유량이고 회색이 로더 보유량이고 이 젓갈색 선이 굴착기 보유량을 로더 보유량으로 제한 건데 보시면 일본은 2000년대에 계속 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계속 오르면서 2019년에는 7.7배에 달했죠. 좌측 중국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젓갈색이 굴착기 보유량, 회색이 로더 보유량이고 이 젓갈색 선이 굴착기 보유량을 로더 보유량으로 제한 건데 배수는 점차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1배도 안 되죠. 즉 굴착기보다 로더가 아직 더 많다는 거죠. 기능 면에서 봤을 때 굴착기는 로더를 대체할 수 있지만 반대로 로더는 굴착기의 기능을 다 대체할 수 없는 데다 굴착기의 유압 기술의 성숙화와 원가 하락에 따라 굴착기가 로더를 대체하는 추세는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이 꼭 일본의 추세를 따라갈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추세적인 어떤 방향성은 한번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르지만 중국은 굴착기를 분류할 때 6톤 이하를 초소형, 6톤에서 13톤을 소형, 13톤 이상을 중대형으로 보는데요. 이 그래프는 굴착기 보유량 중 초소형, 소형, 중대형의 비중인데 요 점선 좌측이 일본이고 점선 우측이 중국입니다. 색깔별로 황토색이 초소형, 회색이 소형, 젓갈색이 중대형인데요.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19년까지 초소형 굴착기의 비중이 51%에서 63%로 확대된 반면 소형 굴착기는 32%에서 28%로 축소됐고 중대형 굴착기는 17%에서 8%로 축소됐죠.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의하면 이는 주로 작은 규모의 수리 작업의 수요가 커졌고 인구 노령화로 인해 굴착기로 인력을 대체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점선 오른쪽에 중국을 한번 볼까요? 2018년 기준으로 초소형 23%, 소형 22%, 중대형이 55%죠. 마찬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국은 향후 초소형과 소형 굴착기 보유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투자 회수 기간에 있어서는 소형 굴착기가 1.7년이고 중형 굴착기가 2.3년인에 비해 로더는 2.4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CICC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경험을 참고했을 때 향후 중국의 초소형과 소형 굴착기가 로더를 대체하는 수요가 계속 늘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국가별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파란색이 중국 국산 브랜드, 빨간색이 미국 플러스 유럽, 노란색이 일본, 회색이 한국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중국 국산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2006년에 10%에서 2020년에 70%에 달했죠. 그만큼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의 입지가 이미 상당히 작아졌다는 거죠. 중국 국내 굴착기 시장은 이렇고 그럼 해외 시장도 한번 봐야죠. 중국 굴착기 1위인 삼일중공, 중문명은 쌍이중공, 영문명은 싸니. 삼일중공의 경우만 봐도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 중국 시장이 84%, 해외 시장이 13%를 차지했습니다. 실은 코로나 전에는 삼일중공의 전체 매출 중 해외 시장 비중이 이거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 한 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닥쳤는데 글로벌 대비 중국이 코로나 이후 생산과 사회활동이 빨리 회복됐기 때문에 중국 국내 쪽 매출이 는 반면 해외 시장 쪽은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나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굴착기 기업에 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우선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규모의 추이를 보시면 젓갈색 막대 그래프가 시장 규모 억 달러고요. 회색 선이 연간 증가율인데 2017년과 2018년에 20%대 성장해서 110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지역별 비중인데요. 밑에서부터 젓갈색이 북미, 황토색 중국, 연한 회색이 서유럽, 진한 회색 일본, 연두색이 기타인데요.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지역별 비중은 북미가 31%, 중국이 23%, 서유럽 13%, 일본 5%, 나머지 기타 지역 합계가 28%인데 요 연두색 기타 지역에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이 포함되죠. 최근 몇 년간 추세를 보시면 젓갈색 미국과 연한 회색 서유럽, 진한 회색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황토색 중국과 연두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비중이 커졌죠. 그러면 이런 지역으로 수출을 더 강화해야겠죠? 당연히 해외 기업들도 이 지역으로의 수출을 강화할 거고요.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앞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미국, 서유럽,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고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해외 시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중요하다는 건데 우측 그래프 중 젓갈색 선은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2018년에 겨우
2.7%. 회색 선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2018년에 7.4%가 됐죠. 즉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좌측 그래프 중 젓갈색 막대가 중국 건설기기 기업의 합계 수출액이고 회색 선은 합계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보시면 중국 굴착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의 5% 수준에서 2018년에 한 9%대로 확대됐습니다. 이 두 그래프의 요지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낮다. 하지만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개 그래프는 좌측은 중국 국산 굴착기의 수출량과 수입량인데 젓갈색 선이 수출량, 주황색이 수입량이고 단위가 대. 보시면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대신 수출량이 확 늘어서 드디어 2018년에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월했는데요. 이는 주로 해외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 국산 굴착기의 품질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2020년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 2020년은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으로 중국 굴착기 수출량이 27,127대인데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수입량은 1월부터 9월 누적 기준으로 1049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는데요. 2020년 연간으로 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한 2만 대, 즉 순수출이 2만 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측 그래프는 좌측 그림과 같은 건데 중국 굴착기의 순수출량,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단위는 대. 보시면 2000년대는 수입이 더 많으니까 순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2018년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2019년엔 순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향후 중국 굴착기의 수출량이 계속해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어서 이 그림은 글로벌 건설기계 톱 10인데요. 굴착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전체 매출 기준이에요. 젓갈색이 2019년, 회색이 2020년 예상치. 단위는 억 달러. 보시면 2019년 순위는 1위가 미국의 캐터필러, 2위가 일본의 고마츠, 3위가 미국의 존 디어이고 4위가 중국의 XCMG, 한자로 번역하면 서공기계, 5위가 중국의 삼일중공, 써니이죠.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조금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가 중국의 써니, 삼일중공 등은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미국의 캐터필러나 존 디어, 일본의 고마츠 등 기업의 매출은 모두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2020년은 삼일중공이 한 3위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XCMG가 4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매출에서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고마츠가 83%, 미국 캐터필러가 52%, 미국 존 디어가 41%, 이에 비해 중국 기업인 삼일중공, 서공기계, XCMG의 경우 매출 중 해외 비중이 10%대에 불과합니다. 즉 중국 기업이 계속 향상되고 해외 시장에서 열심히 잘한다면 매출에서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중국 굴착기 업체에 있어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성장 기회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2021년 올해만 봤을 때는 성장성이 어떠냐? 중국의 CICC 등 현지 증권사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0년 중국 굴착기 판매량은 32만 대고 2021년은 35만 대로 전망됩니다. 올해 35만 대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내 노후 굴착기 교체 수요 16.5만 대, 둘째는 교체 수요 말고 부동산이나 인프라 건설로 인한 순수 신규 수요가 7.8만 대, 셋째는 앞서 언급한 인력 부족이나 산업 업그레이드 등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수요가 6만 대, 넷째는 해외 수출이 한 4.7만 대, 이렇게 합산해서 35만 대가 나온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전반부고 중국 굴착기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굴착기 종목에 대해 봐야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중국 굴착기 1위인 삼일중공, 산이중공, 사니 헤비 인더스트리. 그 외에도 대기업이 2개 더 있지만 매출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비교적 크고 굴착기 비중이 가장 크고 중국 시장에서 굴착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삼일중공이라서 굴착기 종목을 선택할 때는 사실상 삼일중공 하나 정도만 보면 돼요. 참고로 삼일중공, 사니 매출 구성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굴착기가 37%, 콘크리트 기계 27%, 크레인 19%, 그리고 다른 대기업인 서공기계, XCMG 같은 경우는 매출 구성이 크레인 36%, 부품 25%, 굴착기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중联중科, 중련 중과, 크레인이 53%, 콘크리트 기계가 30%. 그래서 이 3개 기업을 비교하면 매출 중에서 굴착기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삼일중공이고 나머지 2개는 크레인과 콘크리트 기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글로벌 건설기계 1위가 미국의 캐터필러잖아요. 그래서 우선 중국 1위인 삼일중공과 글로벌 1위인 미국 캐터필러과 비교해보면 2019년 매출 기준으로 캐터필러가 삼일중공의 4.7배, 순이익은 캐터필러가 삼일중공의 3.7배. 하지만 격차가 점점 좁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의하면 2020년 캐터필러의 매출액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24%, 50% 감소하는 반면 삼일중공의 매출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4%,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블룸버그 컨센서스고요. 중국 현지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각각 22%, 36% 증가입니다. 지금부터 삼일중공과 캐터필러의 ROE,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레버리지 배수 등 4개 지표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4개 그래프 모두 회색이 캐터필러, 젓갈색이 삼일중공, 주로 캐터필러랑 삼일중공만 볼게요. 우선 ROE입니다. 회색 캐터필러는 2020년 20% 수준이고 젓갈색 삼일중공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30%에 달했죠. 이어서 순이익률입니다. 회색 캐터필러는 순이익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젓갈색 삼일중공은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하면서 현재 17% 수준까지 왔죠. 이어서 총자산 회전율인데요. 회색 캐터필러는 2018년에 60%에서 40%로 떨어졌고 삼일중공은 지금 80% 이상으로 상승했죠. 이어서 레버리지 배수입니다. 회색 캐터필러는 5배 수준, 젓갈색 삼일중공은 2배 수준. 캐터필러는 1925년에 설립한 기업이고 삼일중공은 1994년에 설립한 기업이라 기업이 처한 단계가 많이 다르지만 이 4개 지표만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삼일중공이 더 매력적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캐터필러와 삼일중공의 주가 흐름을 좀 길게 한번 볼까요? 캐터필러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인데요. 2021년 1월 29일 기준 캐터필러 시총이 1,001억 달러, PER 30.2배. 요건 삼일중공의 2003년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인데 올해 1월 29일 종가 기준 시총이 3,430억 yuan, 달러로 환산하면 529억 달러니까 캐터필러 시총의 한 반 정도, PER은 23.7배. 단순히 생각하면 향후 삼일중공의 밸류에이션이 아직 향상될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산이중공, 사니, 삼일중공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일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량원건 56년생이고요. 1989년도에 친구 몇 명과 같이 용접 재료 공장을 창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진에서 어느 분이 회장인지 맞추시겠어요? 왠지 이 팔짱을 끼신 분이 회장 같지 않나요? 이 팔짱을 끼신 분이 바로 삼일그룹, 삼일중공 회장 량원건입니다. 1992년에 삼일그룹을 설립했고 94년에 삼일그룹 산하에 삼일중공을 설립했고요. 삼일중공의 최대 주주는 삼일그룹이고 지분율은 30.17%. 삼일그룹의 최대 주주가 이 창업자인 량원건, 지분율이 56.74%니까 창업자이자 회장인 량원건이 삼일중공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 지배자입니다. 삼일그룹의 대주주에는 당시 같이 창업한 이 몇 명이 다 있고요. 그들은 지난 30년간 각각 경영 전략, 기업 관리, 기술 등 각 파트 책임자를 담당해 왔습니다.
삼일중공은 30년이라는 시간으로 작은 용접 재료 공장에서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약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90년대는 중국의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 부동산 건설의 고성장에 힘입어 국내에서 빨리빨리 성장했고 2000년에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를 설립해서 국내 시장 급성장과 해외 시장 동반 성장 전략으로 갔고 2012년에는 글로벌 콘크리트 기계 대기업인 독일의 푸츠메이스터를 인수해 글로벌 콘크리트 기계 산업을 재편했고요. 2018년에는 디지털화로 전략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2021년 1월 29일 종가 기준 시총은 3,430억 yuan, 한화로 약 58조 원이죠. 중국 증시 4천여 개 상장사 중 시총순위 33위, 기계업종 중 시총순위 1위입니다. 삼일중공은 지금은 굴착기, 콘크리트 기계, 크레인, 로터리 드릴링, 도로기계, 항구기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대부분 품목을 다 취급하지만 그 과정으로는 93년부터 콘크리트 트럭의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95년에 콘크리트 펌프카와 도로기계를 도입했고 2000년에 콘크리트 기계 국내 1위가 됐고 2009년에 글로벌 1위가 됐고요. 2012년에 글로벌 콘크리트 기계 대기업인 독일의 푸츠메이스터를 인수했고 당시 인수할 때 푸츠메이스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0%였어요. 이렇게 인수함으로써 삼일중공이 글로벌 콘크리트 기계 산업을 재편했죠. 당시 삼일중공이 콘크리트 기계를 사업의 중심으로 한 것은 당시의 시대 배경, 시장 구도, 제품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2006년에 로터리 드릴링 사업을 삼일중공에 통합했고 2010년에 굴착기, 크레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사업을 삼일중공으로 통합했고 2011년에 국내 굴착기 1위가 됐고요. 2014년에 글로벌 크레인 기업인 오스트리아 기업인 펄핑거와 지분 상호 보유를 했고 2015년 중국 정부가 1대1로 전략을 발표한 후 삼일중공은 1대1로 관련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2017년 1대1로 기업 영향력 상위 50기업에 올랐습니다. 2018년부터는 디지털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2003년 당시만 해도 매출 구성 중 콘크리트 트럭이 89%, 도로기기가 11%를 차지했지만 제품 라인의 확대 작업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서 2020년 상반기 기준 매출 구성은 굴착기가 37.9%, 콘크리트 기계 27.5%, 크레인 19.1%, 로터리 드릴링 7%, 그리고 도로기계 3%, 기타가 4%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은 순으로 굴착기, 콘크리트 기계, 크레인 이 3개 부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비중과 실적 기여도가 가장 큰 부분이 굴착기인데요. 좌측 그래프가 삼일중공 굴착기 매출액, 매출 비중이고 파란색 막대가 매출액, 빨간색 선이 매출 비중. 보시면 굴착기의 매출 비중은 2010년에 18.3%에서 2020년 37.91%로 확대됐고 수익성 측면에서 우측 그래프가 굴착기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인데 보시면 2010년부터 20년까지 20%대 후반에서 30%대 수준에서 등락을 유지했고요. 2020년 상반기는 34.8%인데 대체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굴착기의 산업 잠재력에 있어서는 앞서 전반부의 산업 분석에서 중국과 해외 시장 모두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산업 집중도 측면에서 2020년 기준 중국 굴착기 시장 1위는 삼일중공업 시장 점유율 27.9%, 2위가 서공기계 XCMG 시장 점유율 15.8%, 3위가 미국의 캐터필러 시장 점유율 10.3%로 이 톱3 합계 시장 점유율이 54%에 달했고요. 톱10 시장 점유율은 86.8%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는 과거에 톱3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80%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 시장에서 향후 산업 집중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삼일중공과 같은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 향상 여지가 계속해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라인에 있어서 삼일중공은 2020년에 86톤급, 98톤급, 125톤급의 초대형 굴착기를 출시함으로써 초소형부터 초대형 즉 1.6톤급부터 200톤급까지의 풀 제품 라인을 보유하게 되면서 수입에 대한 대체를 한층 더 강화했죠.
굴착기에 이어서 매출 비중 2위인 콘크리트 기계. 앞서 3일중공이 과거에 콘크리트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했다고 했죠. 좌측 그래프 중 파란색이 콘크리트 기계 매출액이고 빨간색 선이 전체 매출에서 콘크리트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보시면 콘크리트 기계의 매출 비중은 2010년에 52%에서 2020년 27%로 축소됐는데 콘크리트 기계도 꾸준히 성장은 해왔지만 굴착기가 워낙 강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콘크리트 기계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2012년 이후 대체로 20%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2013년에 22%에서 2020년 상반기 28.9%로 상승했습니다. 3일중공의 콘크리트 기계 시장 점유율은 품목별로 펌프 트럭이 40% 중반대, 믹서 트럭이 20% 초반대, 그 외에 배칭 플랜트 그리고 트레일러 펌프가 40% 초반대. 또한 콘크리트 기계와 굴착기의 경기 사이클을 비교했을 때 보통은 콘크리트 기계가 굴착기보다 한 1년 정도 딜레이 되기 때문에 굴착기의 성장에 따라 콘크리트도 그 후에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굴착기와 콘크리트 기계에 이어 매출 비중 3위인 크레인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좌측 그래프 중 파란색 막대는 크레인 매출이고 빨간색 선은 3일중공 매출에서 크레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시면 크레인의 매출 비중은 2010년에 12%에서 2020년 19%로 확대됐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크레인의 매출 총이익률은 2010년에 29%에서 2020년 20%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국내 크레인 가격전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크레인의 경기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굴착기보다 한 1년 정도 딜레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3일중공 크레인의 판매량 증가율이 중국 업계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래프 중 파란색이 국내 크레인 전체 판매량이고 요 살색이 3일중공인데요. 3일중공의 판매 성장 속도가 업계 전체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3일중공 매출 비중 1위인 굴착기, 2위인 콘크리트 기계, 3위인 크레인 외에 매출 비중 7%인 로터리 드릴링은 총이익률이 40%에 달하고요. 매출 비중 3%인 도로기계는 총이익률이 30%대 수준입니다. 국내 생산기지를 한번 볼까요? 현재 3일중공은 국내에 베이징, 장사, 상하이,沈阳, 쿤산, 우루무치 등 6대 산업단지가 있고 국내 유통 채널에 있어서 3일중공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하나는 완전 자회사인 판매사가 있고요. 동시에 10여 개 주요 대리상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분율은 적게는 5%, 많게는 9%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R&D에 있어서 그래프 중 파란색이 연구개발비, 빨간색 선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데요.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지금 6%대로 올라갔죠.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전 세계 1,700여 개의 서비스 센터, 7,000여 명의 기술 지원 인력, 365일 24시간, 2시간 내 현장 도착, 1일 내 문제 해결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 3일중공은 2000년에 국제부를 설립했고 2002년에 인도 사무소를 설립함으로써 해외 시장으로의 첫 발을 내딛었고요. 2006년에 미국 사무소, 2007년 인도 산업단지, 2010년 유럽 사무소, 2012년에 러시아, 북미, 남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등 지역으로 진출했고 2013년 라틴 아메리카와 북아프리카에 진출했고 2012년에는 글로벌 콘크리트 기계 대기업인 푸츠메이스터를 인수해서 글로벌 콘크리트 기계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해외 산업단지는 방금 말씀드린 독일 기업을 인수한 것 외에 미국, 유럽, 인도, 브라질 이렇게 4곳이 있고 판매 거점은 12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일중공은 이미 100여 개 나라 및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3일중공의 해외 매출 중 지역별 비중은 인도 26.5%, 인도네시아 13.2%, 기타 동남아 국가가 7.9%, 라틴 아메리카 7.9%, 중동과 북아프리카 9.9%, 아프리카 7.9%, 유럽 5.3%, 미국 1.3%, 기타 지역이 19.9%인데요. 해외 시장에서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는데 2분기 해외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판매량이 둔화됐지만 6월 이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한 해 해외 매출액도 대체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일중공은 해외 기업에 비해 해외 시장에서 한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2015년부터 시작한 1대1로 전략이죠. 1대1로 전략이 무엇인지는 2015년 이후 많은 보고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요. 중국의 건설기계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과거에 이미 100여 개 나라 및 국제조직과 120개에 가까운 1대1로 협력 관련 협의를 체결했고 거기에 인프라, 생산능력, 투자, 경제무역, 금융, 과학기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는데 1대1로의 가장 큰 전제는 인프라 건설이니까 중국 건설기계의 수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삼일중공의 100여 개 수출국 중 70% 이상이 이 1대1로 연상 국가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투자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출 실적도 얻고 있으므로 1대1로의 장기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동반 강화하는 동시에 삼일중공은 또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도 강화했는데요. 임직원 수가 2011년에 51,827명에서 2019년에 18,450명으로 줄었고 줄어든 인원수에서 생산직이 64%를 차지했어요. 이는 자동화 수준이 향상됐고 인당 수익 창출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지금까지 산업 측면에서 중국 굴착기 국내외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살펴본 후 삼일중공의 기업 개요, 주요 제품 발전 상황, 국내외 생산기지 및 성장, 그리고 1대1로 수혜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삼일중공의 재무제표를 간단히 짚고 갈게요. 좌측 그래프가 삼일중공 매출액 및 증가율이고 우측이 지배주주 순이익 및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지난 몇 년간 매출액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으나 매출액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기저 효과가 큰 편이에요. 우측 지배주주 순이익 및 증가율을 봐도 대체로 그런 추세가 보이시죠.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삼일중공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5%, 지배주주 순이익은 35%. 이어서 이 좌측 그래프는 현금 흐름 및 YOY고요. 우측 그래프 중 파란색이 지배주주 순이익이고 살색이 현금 흐름이에요. 이어서 좌측 그래프 중 파란색이 매출 총이익률이고 빨간색이 매출 순이익률인데요. 보시면 총이익률이든 순이익률이든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총이익률은 한 3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순이익률이 2016년 이후 좀 많이 올라갔죠. 오른쪽은 기간 비용률인데 지난 몇 년간 이익률이 올라가면서 비용률이 하락했죠. 이어서 삼일중공의 부채 비율인데요. 2009년에 47%에서 60%대로 쭉 올라갔다가 2016년 이후에는 다시 50%대로 떨어지고 2019년 49%,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54%. 네, 지금까지 전반부에서는 중국 굴착기 업체에 있어서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장기 성장 기회에 대해 살펴봤고 후반부에서는 중국 굴착기 및 건설기계 1등 주인 삼일중공, 써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삼일중공의 중장기 투자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셨나요? 삼일중공의 주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2003년에 상장했는데 좀 끊어서 2016년부터 볼게요. 2017년 49% 상승했고 2018년 6.4% 하락했는데 2018년은 아시다시피 미중무역 분쟁 본격 점화 첫 해라서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했죠. 그리고 2019년에 100% 상승한 데 이어 2020년에 109% 올랐고요. 좀 더 짧게 2020년부터 보면 2020년 109% 올랐고 2021년 1월 초순까지 상승하다가 중순 이후 중국 증시와 동반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찐중투 직전 영상인 인민은행 통화정책 코멘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통화정책 유동성 이슈 그리고 춘절 전후로 변동성 장세나 이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일중공 1월 29일 종가가 40.46위안인데요. 중국 현지 증권사인 CICC와 초원국제는 지난 1월 11일에 3일중공의 목표 주가를 각각 48.8위안, 49.5위안으로 상향 조정했고 실적 컨센서스는 다음과 같아요. 요 컨센서스가 중국 현지 증권사에서 3일중공을 커버하는 증권사의 그 예상치 평균인데요. 2020년, 21년, 22년 첫 줄 매출액 100만 yuan, 두 번째 줄 YOY, 셋째 줄 지배주 순이익, 넷째 줄 YOY, 그리고 EPS, ROE, ROA, PE. 보시면 2020년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매출액 22.4% 증가, 지배주 순이익 36.8% 증가, EPS 1.81yuan, ROE 27.55, PE 22.38배. 21년 컨센서스는 매출액 12% 증가, 지배주 순이익 16% 증가, EPS 2.1yuan, ROE 25.53, ROA 15.4, PE 19.27. 이어서 2022년은 매출액 8% 증가, 지배주 순이익 10% 증가, EPS 2.3, ROE, ROA, PE. 이게 성장은 하지만 매년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기계나 이쪽은 그 경기 사이클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그 기저 효과가 비교적 큰 편이에요. 네, 오늘은 중국 굴착기 산업의 국내외 성장 기회 그리고 1등주인 3일중공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변화하는 거라서 단 한 번의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찐중투 중국 산업 종목 골찾기 편을 통해서 좀 확실히 얻어가는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보너스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3일중공이 중국 건설기계 1등주이긴 하지만 이 한 종목만 보는 것보다 관련 종목 몇 개를 같이 모니터링하는 게 더 바람직한데요. 3일중공과 비교했을 때 매출 구성이 비교적 큰 차이가 있지만 3일중공 주가를 볼 때 꼭 같이 봐야 할 종목이 있는데요. 중联重科, 중련중과, 영문명은 Dreamlion, 종목 코드 000157. 매출 중 크레인이 53%, 콘크리트 기계가 30%, 골찾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 외에 건설기계 밸류체인 종목 중 두 개를 같이 보면 더 좋은데요. 건설기계에 많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중 중요한 부분으로 유압펌프가 있고 압쇄기 등이 있는데 중국의 유압펌프 1등주는 헝리예야, 영문명은 헝리하이드로닉, 한글로 번역하면 헝리애갑 또는 항립애갑, 항립유압펌프 또는 항립애갑펌프, 종목 코드 601100. 압쇄기 대표주는 ID精密, 영문명은 ID Precision Machinery, ID 정밀. 종목 코드 603638. 주요 제품들을 한번 볼까요?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압쇄기가 있고 그 외에 건설기계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들이 있죠. 네, 중국 산업 종목 골찾기 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고요. 찐중투 주요 코너로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리더 강연 듣기,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2021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성토하시길 바랍니다.